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TNW의 인베스터 임광빈 어드바이저입니다. 하락장이 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안녕하신가요? 많은 손실을 내셨을 겁니다. 근데 손실 났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또 버는 시장도 분명히 옵니다. 일단 왜 시장이 빠지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좀 깊은 내용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베스터죠. 네. 투자의 근거를 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유튜브도 보고 TV 방송도 보고 또 인터넷도 보고 지인의 추천도 듣고 주식들을 사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처참하죠? 그리고 그렇게 종목들 쌓여간 것들이 하나둘씩 주식이 수익이 나면 좋은데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그게 다 빠져요. 특히나 종목 수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주식은요, 계좌에 한 두세 개 들고 가면 딱 좋습니다. 비중 크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그냥 간식 정도로만 느끼는 거죠. 비중 작게 해서 재미로만. 이 말뜻을 이 정도 오면은 딱 느끼게 돼요. 제가 단타를 평소에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단타 많이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매 많이 할수록 지금 같은 주시장 절대 복구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이제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아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자기가 두드러 맞아보고 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어린애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들 해봤자 어린애들이 얘기를 안 듣죠. 커서 탁 자기가 경험하면은 삼촌 그 말이 맞았다.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 그 얘기가 맞았다. 이런 얘기 하듯이 주식도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선 긋고 지지라인이니 뭐니 이런 거 그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메모장에 써드릴게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요? 환율? 환율도 환율이지만 바로 국채금리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게 문제예요. 국채금리, 채권과 수익률은 반비례죠. 자,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는 겁니다. 이 공부하십시오. 모르면. 이 두 개는 항상 반비례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채권 금리는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2010년도, 2009년도 수준까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한국 시장에서 급등 나오면서 주식 시장도 보시게 되면요, 10년 전에 그 가격까지 주식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왜 지금 주식이 여기까지 빠졌냐? 여 위치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가격이에요. 국채금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마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금리 인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급등도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방법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면 어불성설이죠. 앞으로 금리 인상 계속 한다 했고 물가 잡는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을 다시 상승시키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시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중앙은행에서 채권과 증시 안정펀드에 5조 투입하겠다 얘기 나왔잖아요. 10월달 시장은 반등, 특히나 신흥국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유럽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럽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달러 가치 결정국 중 하나인데 채권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국채를 사들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목요일이었는데, 자, 목요일 시장 아침에 갭 상승 났다가 뒤로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인도 기관도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어요. 그 본인들 마음입니다. 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대출을 통해서 저금리 저환율 때 대출 받았던 그 상품들이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들 중에서
좋은 주식은 가지고 가야죠. 근데 대출을 받았다면 강제로 주식을 청산해야 된다는 게 이게 엄청 뼈아픈 일입니다. 그 청산해서 손실 나면은 언제 그 돈 또 다시 모을 겁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십시오. 네, 앞으로는요.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원자재 폭등 시장이 나오게 됩니다.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돈 벌면 되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주식시장 고생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풀린 통화량의 적정 가치까지 화폐 가치 하락이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이 나와야 그 이후에 경제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유가가 빠졌죠. 유가 계속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는 그 정도 시기가 돼야 될 것 같고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에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신흥국 증시가 부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코닉 오토메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닉 오토메이션 말씀드리고 나서 9월 23일 날 급등 나오고 시장 빠져서 밀렸다가 다음날 상한가 갔잖아요. 이 주식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4,500원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사도 돼요. 4,500원의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손절을 다시 한다고 한다면 4,2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4,500원대에서 반등 나오면 5,000원 그리고 5,500원, 6,000원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또 산업공간 관련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가지고 가세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나 카카오에 아직도 못 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그 재무제표도 반영이 됐는지 앞으로 미래에 반영이 될지를 보셔야 돼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카카오 실적 엄청 좋아요. 이 실적대로 가면은 카카오는 폭등해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주가가 못 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실적 지대로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예상치보다 실적 적게 나온다고요. 금리 인상 시기여서 그래요. 주식의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예상 컨센서스가 항상 이렇게 있죠. 그 컨센을 뛰어넘는 주식이 있고 그 컨센보다 낮게 나오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이제 컨센보다 매번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쇼크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략할 종목 쌤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갭 하락하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약세장일 수 있죠. 곡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관련된 부분, 원자재 관련된 부분 잘 보시고 원자재는 언제쯤 올라갈까? 네,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렸었을 때 원자재 상승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구간대 가면은 거짓말처럼 경제가 다시 좋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정해진 미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 쌤표 자사주 취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시장이 파란불일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저녁에 반등을 성공을 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샘표 같은 주식들은 오버나이트 하시면 안 돼요. 샘표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 한일사료도 있고 대주산업도 있고 고려산업도 있고 또 팜스토리 뭐 이런 주식들 있죠. 미래생명자원 술술 나와야 됩니다. 네, 그중에 샘표가 엊그저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52,000원에서 51,000원 이 정도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5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은 48,000원대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매일같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큰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